케인이 토트넘 연수로 돌아올 때 마침내 그 사람 없이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까? 해리 케인은 스퍼스의 훈련에 복귀했다. 그러나 지난 달에 팀의 폼이 마침내 그 없이 대처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월 13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1차전에서 토트넘이 1-0으로 패한 끝에 케인이 공경에 처했을 때 걱정스러운 표정이 있었고, 며칠 후 그가 고통받는 발목 부상으로 적어도 6주 동안 그를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모리시오 포처티노는 빈센트 젠선과 비싼 엎질러짐, 페르난도 릴렌트, 퍼난도 요렌테이가 설득하지 못해 지난 몇 년 동안 그의 스트라이크 포스를 보강하기 위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 리버풀의 부적과 9점 차의 득점 없이는 스퍼스의 희망이 필요하지 않았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케인의 결장 기간 동안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아시안컵을 치른 날에도 리드 선두를 달리지 못했던 요렌테를 떠난다. 케인은 토요일에 토트넘이 토요일에 번리를 방문했을 때 복귀할 수는 있지만 부상으로 인해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FA컵 경기를 마쳤지만 카라바오컵 결승에서 페널티 슛을 날리며 프리미어 정상에서 5점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리그. 그 증거는 그들이 마침내 그들의 최고의 골대원 없이는 얻는 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다. 아들과 요렌테이는 격판 덮개의 족합니다. 아들은 어려운 순간을 포착하고 기회로 바꿨습니다. 요렌테이도 그 정도는 났습니다. 두 선수는 케인의 결장에서 경기를 앞당겼고, 요렌테이는 지난달 토트넘 골키퍼의 4분의 1골을 기록했다. 스페인의 스포트라이트는 풀럼에서 자신의 골로 2년 만에 첫 리그 첫 경기를 시작했을 때 더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경기에서 그가 케인에게 기대했던 많은 기회를 넘어섰다. 득점을 위해 루카스 모라를 임시 변통의 스트라이커로 전환시키고 릴렌테를 광야로 되돌려 놓는 것과 같은 일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포셰티노가 그것을 핑계로 사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페인과 붙잡았고, 스트라이커는 웸블리에서 왓포드를 이기기 위해 동점골을 넣기 전에 카라바오컵 준결승에서 첼시를 상대로 중요한 골을 넣었고, 세 번째 골을 넣었다. 지난주 보루시아 도트문드에서 3-0으로 승리했다. 케인의 부상 이후의 진정한 영웅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왓포드와의 경기에서 한국의 승리를 거두었을 때 아시아 경기에서 복귀한 것을 발표했다. 단 한 번의 목표만으로도 다음 경기에서 뉴캐슬을 보기에 충분했다. 두 번째는 도르트문트를 향하여 도망간다. 아들은 케인이 빠졌을 때 종종 판에 올라갔습니다. 2016-17 시즌의 14골 중 4골은 그 시즌이 끝날 무렵 케인의 1개월간의 결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번에 경주로 황소를 잡았고, 잉글랜드 남자에게 충분한 백업이 아니라 경쟁자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게임에서 4점을 득점했습니다. 왜 스퍼스는 케인 없이 더 잘 기록할까요?
토트넘은 2016-17 시즌 이래 모든 대회에서 케인이 없다면 승리율이 8% 가까이 높아졌다. 케인이 쉬운 게임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모리시오 포체티노는 대개 그를 버리고 유능할 때 회복하도록 유혹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토트넘은 케인이 팀에 있든 팀에서든 더 많은 골을 넣지는 못한다. 따라서 변화하는 부분이 피치의 다른 끝에 영향을 받습니다. 잉글랜드 대표팀 주장은 종종 자신이 빠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깊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케인의 중요성. 그가 혼자서 이기는 비율에 의해 간 경우에 포체티노는 그가 적합성에 맞추기 위하여 돌려보낼 때 케인을 벤치에 남겨두기 위하여 유혹될지도 모르다. 하지만 스타의 스트라이커는 자신의 목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진정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케인의 목표는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22점을 득점했다. 총 득점의 1월 4일 이상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아들은 케인이 한 목표의 거의 절반을 득점했지만 그들은 단지 6점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2016-17년과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토트넘은 부적이 없이 잘 해냈다. 그들은 지난 수년 때보다 그를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 하지만 포체티노는 챔피언스 리그 8강 2차 예선에 맞춰 그를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아마 프리미어 리그 타이틀 차지가 될 것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3월 16일과 23일에 시험 경기를 계획 중이며 새로운 경기장을 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경기장은 FA로부터 안전인증서를 받기 위해 용량 수준이 증가하는 두 번의 성공적인 테스트 이벤트를 개최해야 합니다. 스퍼스는 3월 9일부터 30일까지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열린 FA컵 결승전이 3월 17일에 연기될 것을 강요한 뒤 다음 달 연속 토요일에 아카데미 경기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모색 중이다. 그들이 성공한다면 스퍼스는 4월 6일 브라이튼 방문이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경기장을 열어 경기장을 열 것입니다. 그러나 브라이튼이 미러를 FA컵 준결승에 진출시켜 4월 13일 예정된 허더즈 필드전에서 홈경기를 떠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경기는 재조정될 것이다. 스탠다드 스포츠는 프리미어 리그가 새로운 스타디움에서 5경기를 뛰거나 웸블리에 남아있기를 바라고 있어 캠페인이 끝날 때까지 브라이튼에 시간을 두고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 이벤트는 2만 3만의 용량을 가지며 3월 16일 열린 교육 세션이 될 수 있으며 일주일 후 두 번째 이벤트는 62,062의 전체 용량에 근접해야 합니다. 지난 여름 스퍼스의 두 번째 테스트 이벤트에 대한 초기 계획은 바이에른 뮌헨과의 전설전이었지만 이번에는 중요한 안전 시스템의 결함으로 9월 이후로 10년국 파운드업 프로젝트가 연기되었다가 더 낮은 키의 아카데미 픽스처를 결정할 수 있다.
지난 12월 스퍼스는 사우스 스탠드에서 6,000명의 정기권 소지자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으며 이달 초에 거의 1,000명의 팬들이 이스트 스탠드에서 슈퍼볼을 보도록 초대되었을 때 발권 시스템을 테스트했습니다. 올 시즌 새 집에서 챔피언스 리그를 노리는 클럽의 희망은 8강 진출에 힘입어 볼 루시아 도르트문트를 3-0으로 물리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UEFA는 스퍼스에게 열려있어 지난 8경기에서 N17로 돌아갔으나 첫 번째 다리는 4월 9일과 10일에 치러질 예정이며 주간 밤에 유명 인사와 함께 경기장을 여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브라이튼과 경기장을 열지 못하면 웸블리에서 첫 홈런을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스퍼스는 새로운 경기장에서 2차전을 치를 수 있어야 한다. 허더스필드가 방문한 지 며칠 후인 4월 16, 17일에 열리는 경기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